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정치. 5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순방 이후 공식 행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보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첫 시작은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오시면서 대추의 야자를 저희 당에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20년 넘게 국회 생활을 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부터 선물 받아본 건 처음이다. 이렇게 운을 떼셨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교계에도 보내고 선물을 하셨다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용산과 그리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관련하는 TF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를 지금 진행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은 계셨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나 대표님 관련해가지고 말씀이 있으시냐 이런 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으로부터 오늘 오찬회동 뒷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게 순방 기념품으로 대추 야자 세트를 선물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20년 넘게 의원 생활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선물 받은 건 처음이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념품으로 대추 야자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당정 간의 일체감을 가지고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를 또 각별히 챙기는 의미에서 UAE의 특산품인 대추야자를 가져온 것 같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당 지도부 챙기는 거 전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당원분들이나 또 정부 지지자분들이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좀 화답하는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이 대추야자의 효능이 염증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또 상처도 나고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치료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저의 해석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해석 참 창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대추야자 때문에 또 오늘 저게 도대체 뭐야라고 했는데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려진 순방 기념품까지 오늘 각별히 윤 대통령이 지도부에게 챙겨서 선물을 했습니다. 앞서 양 대변인 얘기한 게 양금희 대변인 얘기에 또 하나 있잖아요. 대추야자 이 일화 말고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올 봄에 3월 8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고 좋은 축제에 꼭 참석해서 인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건 아닌데 꽤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더 의미가 크겠죠.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의 마지막 전당대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전당대회였습니다. 예. 그때도 대표 경선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넘겨줬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와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전당대회는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 후보로 뽑힐 때 전당대회가 열렸고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처음 전당대회에 가는 건데 아마도 상징적으로 그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참석이 경선 결과에는 별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3월 8일 날 현장에서 투표하는 게 없고 거의 그 전에 ARS라든지 전화 투표로 하기 때문에 승부가 이미 결정돼 있고 또 3월 8일 날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선 투표는 12일 날 공개하기 때문에 경선의 어떤 무슨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시비는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2달 만에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만났는데 또 공교롭게도 날짜를 좀 따지면 어제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다음 날에 또 여당 지도부와 점심을 함께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관련 언급은 당연히 없었겠지만 이걸 두고도 좀 여러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이 소위 말해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났을 때는 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거취 결정이 난 이후에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다만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도 이상하죠.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이고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론이 좋지가 않잖아요.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야 뭐 잘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론조사 뭐 여러 개를 봐도 그렇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당을 장악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1년이 안 돼서 정치 신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당을 빠르게 장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거꾸로 예. 이게 센 캐릭터가 아니라 센 척하는 센 척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집권 1년 차 때는 다들 대통령의 눈빛만 보고도 사실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호흡을 맞추고 조율하고 뭐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예. 이럴 때 알아서 맞췄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를 쓰고 당무에 개입을 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지만 이거를 조율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도에 맞게 당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허약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것도 좀 반대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당무 개입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건 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예.